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결국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1.75%가 된 거거든요. 야, 이러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1.75% 금리가 차가 나는 것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금리 차가 말입니다. 예, 나기는 했지만 1.75%까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예, 금리 역전기가 지금까지 딱 4번 있었습니다. 4번. 그중에 1차 금리 역전기는 1999년 6월에서 2001년 2월입니다. 이때가 한미금리 차가 1.5%였습니다. 그리고 2차 금리 역전기는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까지인데 1%였고요. 3차 금리 역전기는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인데 1%였습니다. 지금 이 4차 금리 역전기인데 2022년 7월에 시작이 돼서 현재 1.75%까지 올라갔습니다. 1.75%까지. 2%까지 올라갈란지도 모르죠. 예. 이거 진짜 괜찮을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사실 예,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잖아요. 지금 계속 동결시켰습니다. 1월에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계속 동결시켰어요. 1월에 예, 0.25%를 올려서 예, 3.5%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월에 동결, 예, 그리고 또 언제 동결했죠? 4월에 동결했죠. 이제 5월 달이 남았습니다. 5월 25일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없으면 안 올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그냥 어림잡아도 뭐 6천조 7천조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부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못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3.5%의 금리가 미국은 5.25%니까 1.75%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1.75%가 됐을 때 지금부터 이제 5월 25일이니까 예, 지금 한 20일 넘게 남았나요? 이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5월 25일 날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탈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금리 역전이 4번 있었으니까 4번 동안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예, 1차 금리 역전기 때는 31억 달러를 빼갔습니다. 예, 2차 금리 역전기에는 578억 달러를 들여왔고요. 3차 금리 역전기에도 219억 1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현재까지 채권 시장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보면요,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죠? 2022년이니까 지금 2022년 7월부터잖아요. 그럼 2022년에 예, 지금 외국인들은 채권 시장에서 5,82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2023년에 한번 보세요. 1월 달에 6조 5,680억 원을 팔았죠. 2월 달에 7,770억 원을 팔았습니다. 3월 달에 3조 640억 원을 사들였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4조 2,820억 원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4월 달에도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팔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돈이 빠진다는 결론이 생기는 건가요? 채권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지표로 보면 채권 시장에서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5.25%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고채는 우리나라 국고채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기금이나 정부 기금 같은 게 미국 채권을 사겠죠 다.
더 많이 금리를 주니까 우리나라 채권은 그만큼 금리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예, 미국 채권을 사겠죠. 물론 이건 단순 계산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모양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미 탈출하는 모양새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상황이 참 못내 궁금합니다. 제가 외국인 곧 한국 탈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곧 한국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방하겠죠.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주식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은요. 1차 때는 205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2차 때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까지는 231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3차 때도 53억 7천만 달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 때 2022년 7월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주식 자금이 말입니다. 예, 2022년 7월부터 보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2022년에 11조 1340억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6조 1173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그러나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보합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빠지기도 안 하고 덜 빠지기도 안 했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좀 바뀌었죠. 시장의 흐름은요. 1월 달에 6조 146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2월 달에도 1조 169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마는 3월에는 팔았습니다. 2조 1420억 원을 팔았고요. 지금 4월에가 어떻게 될지 현재까지 제가 장시간 내에는 4,458억 원을 팔았는데 시간의 거래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의 거래를 포함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꺼리는 모양새예요. 꺼리는 모양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까지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하다고. 예, 지금 정부는요. 걱정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걱정할 게 없을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커진다고 지금 보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위협이 커진다고. 그만큼 말입니다. 예, 시장의 위협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환율의 어떤 분위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이게 떨어질 게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4월 달에 지금 연중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다가 5월 달엔 조금 빠지는 모양새거든요. 달러당 1338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조금 빠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시장은 출렁출렁한다. 출렁출렁한다. 외국인들이 탈출하게 되면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탈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시장의 분위기는요. 채권 시장에서는 분명히 빠지는 모양새고요.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들어오는 모양새는 있으나 근래 들어서서 좀 빠지는 모양새. 그러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환율은 또 무역 적자에 대한 어떤 충격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환율이 얼마나 빠질지는 좀 더 미지수인데요. 아마 당분간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1.75%의 금리 차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흐를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오늘이 5월 4일이고요. 내일부터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계속 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요. 좀 냉랭해질 겁니다. 아주 차갑게 됐던 게 좀 따뜻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시차를 두고 하니까. 그렇지만 본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
예,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본질은 어디에 가지 않는다.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시장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금리 차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진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의 어떤 그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